자, 우리가 시황 정리를 좀 몇 개 해볼 건데, 결국은 시황 정리한 종목들 중에 다 날아가죠? 시간이 좀 걸려도. 사실 STX 엔진 예전에 이제 두 개를 뽑아놓고서 얘네들이 언제 날아갈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날아갔어요. 이렇게 갑자기 갈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변화라도 주고 가지. 자, 이때 이제 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서 시황 정리를 해놓고, 자, 꾸준히 관심권에 있는데 여기서 21선에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순간 그냥 급등해서 상한가를 시전했습니다. 자, STX 엔진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못 갔지만 이제 고점이 16% 찍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높지 않은 위치에 있죠. 월봉에서도 위치가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만한 위치가 올 수 있어요. 자, 항상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241선 기준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241선이 잘 뻗어 있죠. 지금 이렇게 잘 뻗어 있습니다. 자, 쭉 뻗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 한번 추세를 깨놓고 옆으로 간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이렇게 일종의 매집봉이죠. 나 이제 달려나갈 수 있어. 자, 그래 놓고 시장 상황이 어쨌건 간에 쭉 무너져 놓고 오늘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김혜진님 안녕하세요. 힘들어요. 힘내세요. 이게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해냈고 전쟁에 대한 이슈가 엄청 크다 해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2월 23일 날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걸린 거죠. 이게 지금 더 걸렸구나. 한 60일 걸렸나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대량 거래 터진 위치가 월봉에서 낮은 위치라는 얘기죠. 굉장히 낮은 위치, 주봉에서도 낮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거 뭔 얘기냐면 이 종목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날아가거나 그럼도 우리 거 아니야 하고 포기하는 게 맞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240원 이탈해놓고 옆으로 쭉 갔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양의 매집이 있었고, 한번 매집봉 터지고, 거래량도 터지고, 거래량 죽여놓고 다시 올라갔죠. 그럼 뭔 얘기냐면 이 친구가 오늘 터진 거래량이 만만치 않아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오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눌림목을 줬을 때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이제 5일선이 타고 올라가겠죠. 20원 타고 올라가고 눌림목 주면 이렇게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STX 엔진이 한번 상한가를 갔으니까, 근데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 관심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삼양엠텍을 보고 있는데 역시 조선기자재주 관련주예요. 이 친구도 월봉에서 위치가 절대 높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 코로나 때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봉 바닥권에 있습니다. 몇 개월째 지켜주는 바닥권이냐면, 자, 12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지금 4개월째 바닥인 저점인 3,94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3,940원대를 기준으로 삼양엠텍은 보는 게 맞아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 5선 돌파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패턴을 보이죠. 똑같습니다. STX 엔진 중공업 같이 이때 241선을 깨놨어요. 자, 이때 깨놓고 쭉 밀어놓고 옆으로 갔죠. 근데 중간중간 매집봉이 터지죠. 자, 매집봉이 어디서 터졌냐면 최초 여기서 터졌습니다. 우리가 뇌동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쭉 달려서 올라갈 때 순간 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대량 거래라는 게 이때 시황 정리를 제가 1월 6일 날 한 거죠. 이거 1월 6일 날 이제 했는데 이렇게 보면 앞에 웬만한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또 터졌죠. 터졌는데 중간중간에 매집봉 비슷한 게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 매집봉이라는 게 월봉에서 높은 데는 의미가 없겠죠. 이런 데서 대량 거래 터져야 이거는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죠. 그렇지만 이 자리는 월봉에서 주가의 위치가 낮고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권에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거래량이 또 살짝 들어왔는데 조선기자재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카타르 발주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주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재무들이 안 좋아서 불안하긴 한데 어차피 기자재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기자재 관련주들은 따라서 이 삼양엠텍 같은 종목들도 자, 꾸준히 관심 갖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왜 올라갔고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볼게요. 일단 주가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공포 지수가 많이 줄었죠. 3.3%까지 줄었고 전체적으로 선물 지수가 살아나고 있어서 내일 시장이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저렇다고 그래서 오늘
요새 미시장하고 우리나라가 좀 어긋나죠. 미시장 안 좋아도 우리나라가 잘 돌아나가는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이 주식을 하게 되면 이제 멤버님들한테 정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 동네 물가만 좀 걱정하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세계 정세를 좀 걱정해야 되는, 주식만 하면 갑자기 세계 경제가 걱정이 되고 대통령들 뭐 하지 뭐 이런 거 걱정되죠. 주식 안 할 때는 우리 옆에 뭐 이장님이 뭔 짓 하나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깐 세계 정세를 보면 실적으로 안 좋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무래도 전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한데, 자 자국 전역에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거죠. 예비군 소집령도 다 내렸고, 영국에서는 이제 외무장관이 아마 이 키예프 수도죠. 이 키예프를 아마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전망까지 내었습니다. 군부대도 꽉 찼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기 일반 직전이고, 발전소부터 해가지고 방송국까지 전부 다 폭발했습니다. 이제 침공이 시작됐다는 이런 얘기가 되죠.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미증시 선물이 올라간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악재가 한번 터지면 이게 처음에는 시장이 굉장히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불안하죠. 겁나고.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긴 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면 시장에서 전쟁하는구나. 그래 전쟁해라. 그럼 나름대로 또 수혜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맞는 주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도 좋긴 하고 장기 투자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장기 투자들도 맞긴 하고 스윙이나 단기 관점에서도 약간은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이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굉장히 크죠. 3만 원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월봉 높은 데서만 사지 않았으면 돼요. 항상 월봉 바닥에 사놓으면 근데 전체적으로 다 돌아나갈 확률이 커요. 제가 항상 이제 이 멤버님들이나 이제 영상을 보면 사실 좀 단순한 건데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게임즈나 메타버스가 막 상당히 날아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메이드나 네오이즈홀딩스나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월봉 바닥에서 뛰나갈 때, 이럴 땐 굉장히 좋은 위치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되고 날아갈 때도 좋은 뉴스가 계속 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이럴 때도 여기서 뭐 위메이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영업이 어떻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밑에서 6천 원 하던 적이 3만 원이 올랐는데, 물론 4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데서 물리면 안 돼요. 또 하나,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 23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네? 이게 50%가 싼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직도 7천 원짜리가 10만 원인 거예요. 15배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메이드 자체가 이제 좋은 주식이니까 더 올라갈 수 있기도 하지만,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절대로 이런 데만 안 되는 거예요. 뭐 순간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데는 안 되는 거고,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야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이제 명심하시고 우리가 주식하는 걸로, 그죠? 문문이라고 많이 했던 얘기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월봉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이거 안 와요. 이거 10년 뒤? 뭐 순간 올 수도 있는데, 그럼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장기나 단기나 내가 주식하다가 걸리더라도 반드시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에 물려야 빠져나올 타이밍과 시간을 줍니다. 자, 어쨌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제 구리 가격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구산업 같은 경우 이제 구리 관련주로 잘 연결되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다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이제 구리 관련주인데, 사실 구리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높은 데 있는 게 있고 낮은 데 있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포지션을 끌고 갈 건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제로 조일알루미늄, 난선알루미늄, 자 이런 친구들이 삼화알루미늄, 예전에도 알루미늄 관련해서 벌써 엄청나게 올라왔죠. 물론 이런 친구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순간 뛸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호가창을 볼 수 있거나, 또는 순간 단기 대응이 빠르신 분들은 가능한데, 여기서 물렸다 만약에 급락하는데 못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제자리 주식은 원 자리로 회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데 물리지 말고, 알루미늄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월봉 바닥에서 뛰나가는 애들이 있죠. 자, 대동스틸이죠. 우리 예전에도 잘 알죠, 멤버님들. 자, 이 친구의 패턴을 보면
월봉에서 이제 20개월선 돌파했습니다. 20개월선에 대한 중요성은 자,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그래서 자, 돌파, 안착하고 위에 있죠.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이런 데도 아니고 아직도 월봉의 밑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자, 20주선이 꺾이다가 추세 턴이 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선과 20주선이 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이 맞아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 친구 시황 정리 한번 해드렸죠. 자, 우리가 항상 241선 밑에서 대량 거래에 들어온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상한가를 간다거나 상한가를 갔을 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종목들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관종에 넣어놓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습관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이 초토화되어 있죠. 아예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의 변화를 반드시 봐야 돼요. 이게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날 바로 거래량이 빵 터졌고 이날 터진 상태에서 눌림목을 줄 수 있는데 좀 눌림목 주면 작게 넣어주지 엄청 길게 줬죠. 자, 이렇게까지 쭉 밀어놨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빵 때렸죠. 물론 내동매매 하지 않는 선상에서 21선 선상에서 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기다리니까 다 돌아 나갔죠. 이 중요하면서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은 날 20선 딱 뚫고 나갈 때가 우리가 돌파 매매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돌파 매매라는 게 일봉을 보고 돌파 매매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5주선, 20주선 보고 돌파 매매를 하죠. 자, 예를 들면 HLB 테라피틱스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0으로 좀 바뀌었지? 헷갈려요 좀. 자,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끝에 올라갔다 왔죠. 일봉에서 돌파 매매할 때 힘들어요. 이게 근데 주봉에서 보면 오전에 제가 5주선이 12,800원대를 그냥 뚫고 나가더라고 이 친구가 하길래 이게 요 자리가 좋은 자리구나라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돌파 매매하는 자리들은 저런 자리들이 좋고 자, 어쨌건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올라갔는데 역시나 예전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라 이전 고점들 이런 데서는 딱딱 차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유일하게 대동스틸 같은 경우가 이제 월봉 바닥에서 뛰나가고 거래량이 터지는 중이라 앞으로도 꾸준히 대동스틸도 우리가 이제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게 맞고 사면철강도 좀 수상하죠 하는 짓이 이 친구는 20개월선 기준인데 역시나 이전 고점까지 갖다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 철강주들은 관심 갖는 게 맞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보면 이 공식이죠. 완전 20개월선 저번 달에 돌파 안착하고 매물대 뚫고 다시 가는 한 번 더 뛰면 이렇게 변곡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목표가 5,200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갈 거고 주봉에서는 추세가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추세 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상승 추세로 돌아설 거야. 자, 우하향 그죠? 우상향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돌아나갈 확률이 있고 벌써 이 신호를 자꾸 주죠. 자, 이때부터 거래량을 거의 초토화 시켜놨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다 죽었죠. 그래 놓고서 얼마 전부터 밑에서 삐죽삐죽 거래량이 들어오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빵 터졌고 꼬리를 달았죠. 눌림목 주고 또 튀고 눌림목 주고 또 튀었죠. 21선 기준으로 들어올 때마다 딱딱 잘 펴나갔기 때문에 문배철강은 철강주 중에서 그대로 나름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런 친구죠. 한일철강이 좀 어려운데 이 친구 월봉에서 좀 높아서 일봉에서 너무 좋아요 추세가. 단기로다가 짧게 끊고 나오면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매물대까지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철강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PBR이 굉장히 좀 낮아요. 철강주 자체가 그래요. 어떤 0.56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 제약바이오주들은 막 이게 몇십 배 되죠. 그러고 웬만한 성장주 같은 경우도 2배, 3배를 받고 있는데 철강주는 자체적으로 포스코부터 비롯해가지고 0.56이 안 남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저평가됐다고 보기 힘든 게 섹터마다 특징이 있어서 자, 어쨌건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라 이제 5일선 같은 거 기준 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철강주들도 굉장히 좀 수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똑같은 알루미늄주가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조일알루미늄, 난선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은 다 패스하는 걸로 하고 자, 구리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가 몇 개를 뽑아놨는데 이 구리 관련주들도 낮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벌써 동양에스텍 같은 종목들도 1,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 이번에 수혜 받으면 이전 고점까지가 맞는데 이 중에서 아직 크게 안 간 게 있죠. 자, 한국조강입니다. 이거 아니다. 동양철강.
자, 월봉 바닥권에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도 여기인데 떨어져 어디 갈 데도 없고, 단지 이제 재무적인 면은 좀 보고 가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면 오수선이 올라탔죠. 추세에 턴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턴할 거야. 저번 주에 이제 돌아섰는데,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241선을 깼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고서 옆으로 가는 구간이 이제 시작이라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때 보시게 되면 이날 그죠? 1월 25일 날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누군가가 좀 살짝 관여를 하는 거죠. 우리 들어왔어. 기다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놓고 21선 기준으로 오늘 올라갔죠. 이런 친구들이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뭐 시간에 좀 밀리긴 했는데, 잠깐 재무 보고 갈까? 이 1,000원대 주식들이, 재무가 좀 불안해서. 외물에 저 말 안 빠르죠? 가끔 말 빠를 때 너무 빨라가지고, 혼자 막 얘기하고 있을 때가 있어서, 말 안 빠르죠? PBR 1.51이고, 시총이, 1,300억짜리 회사예요. 그죠? 시총 1,300억짜리인데, 외출 부분은 자기 시총보다는 높게 나요.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뭐 크게 영업이익 적자난 적이 없는데, 이번 올해 2분기, 3분기 때도 적자가 있었네요. 그죠? 다시 흑자로 돌아설 거고. 단지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요게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부채가 더 커요. 자, 요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주식할 때 요 리스크 정도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아마 신용이나 담보대출 안 나올 거예요. 저 정도면 증권회사에서 그런 걸 안 해줄 확률이, 괜찮습니다. 근데 차트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트. 이런 친구들 우리가 잘 봤듯이 예전에 왜 시황 정리하고서 우리가 파버나인 같은 친구들 참 말씀드렸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은 이 거래량이 커 보이지만 예전에 가만히 보면 벌써 이렇게 신호를 줘요. 요때는 이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이 친구를 신경 쓸 건 아닌데, 자, 이렇게 뭔가 거래량이 자꾸 터지면서 신호를 주죠. 매집봉이죠. 우리가 날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앞전에 이런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믿고 참고 기다리면 이렇게 한번 땅 때린다는 얘기죠. 이 친구 아직 안 끝났어요. 자, 하는 얘기 중에 파버나인 얘기는 한 번 더 하면 안정에 넣을 필요가 있는데, 자, 요렇게 요 자리, 이 변곡점이죠. 여기 굉장히 매물대예요. 이게 지지선이 되는데, 이거를 지켜주기 때문에 딱 이거 지켜줘놨죠. 요 자리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 친구는 이 대량 거래 들어온 세력들의 힘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가 있는데, 자, 월봉의 위치가 현재 주가의 위치가 낮죠. 여기 있죠.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예, 매수를 해도 이런 친구들 위주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STX 엔진이나 SH중공업이나 다 그런 차원에서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고, 자,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 참 속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루코인데, 알루코 진짜. 자, PJ메탈은 어차피 이제 잘 올라가서 이때 이제 대량 거래 터지고 올라가니까 일단 PJ메탈 같은 경우에 5일선 기준 대응하면 돼요. 대신에 손절 라인 칼같이 지켜야 돼요. 자, 월봉에서 위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실적으로 여기서나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이제 나왔으니까 다행인 거지, 요대로 무너졌으면 엄청난 손실을 아마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패스하고, 알로코를 좀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못 가요. 속시게 이 친구 몇 번 매수매도 실패했는데, 자, 월봉 위치가 높진 않아요. 좀 낮은 위치에 있고, LG엔소라고도 관련이 있고 전기차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추세가 일단은 20주선 이하를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이 대량 거래에서 우리가 약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싹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이게 저번 달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때 터졌는데 이제 상한가 근처 쉬었다 바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때 수익률만 해도 거의 그죠? 5, 60%가 나온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안 쫓아가 샀으면 기회를 준 건데, 음봉의 매수거든요. 사실은 양봉이 아니라 음봉의 매수라 딱 들어가면 날아갈 만하면 안 날아가고 날아갈 만하면 나가는데, 뭐 날아갈 것도 같아. 이 대량거래 들어온 세력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을 좀 봐도 크진 않은데 이제 외국인들도 팔 만큼 팔았어요. 지분율이 0.99%까지 줄었습니다. 얘네들이 주범이야. 이렇게 반응이요. 어쨌거나 0.9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더 떨어질수록 좋아요. 이게 0.23밖에 안 됐는데도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버텨준다?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작업하기가 쉽죠. 방해 세력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가가 이제 이 쭉 상승하기 위해선
이 방해 세력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방해 세력들 중에 누가 있냐면 외국인들. 이게 시장이 좋을 땐 상관없어요. 시장이 좋으면 외국인들이 쭉 매수해주기 때문에 더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올라가려다가 매물대 맞고 올라가려다가 매물대 맞고. 자, 또 하나의 방해 세력이 신용이죠. 신용 물량이 많으면 올라가려다가 신용 물량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오늘 티로보틱스 상한가 간 거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신용 물량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일단 알로코가 마음에 드는 점은 예전에 비해서 평균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자, 이때 비하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의 초토화가 됐었는데 이때부터 거래량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평균 거래량이 이때에 비해서 확실히 많죠. 이때 거래량이 뭐 70만 주, 뭐 이렇게 16만 주 이랬다면 지금은 보통 평균적으로 500만 주, 오늘도 거의 800만 주 터졌는데 오늘 초반에 5, 600만 주 터지길래 야, 이거 오늘 날라가겠다. 거래량 터졌구나 했더니 뭐 이대로 멈추는 외국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외국인 지분율이 없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쉽게 날아가고 시장 안 좋을 땐 특히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 있죠. 코스피 100이나 코스닥 150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 방해 세력 때문에 굉장히 좀 밀릴 수 있습니다. 파우빌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알로코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하이스틸도 역시나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리스크 때문에 이제 철강주나 스틸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로 좀 보실 분들은 봐도 되고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은 좀 패스하는 걸로 그죠?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조선 기자재주가 굉장히 강한데 자 대우조선해양 그죠? LNG선 수주 뭐 대우조선뿐만이 아니죠. 삼성중공업도 카타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그 조선중공업들이 수주를 엄청 잘해요. 올해 10년 주기로 거의 조선주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배를 한번 사면 뭐 1년 쓰고 버리는 건 아니니까. 자, 그 주기가 이제 10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대표주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그렇다고 주식이 안 올라가는 뭐 내가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이 그냥 날라갔고 STX 역시 날라갔습니다. 중공업까지 다 날라가자 아까 중공업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좋은데 재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뭐 현금유보 이런 거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늘려놓는다고 하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현금유보율이 예전에 36% 막 이랬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좀 불안한 게 현금유보율이 낮으면 꼭 이런 걸 해요. 유상증자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주가를 순간 급락시키기도 하는데 영업이익 적자가 너무 심하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스피 쪽에 있으면 이게 사실 5년 적자 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래서 대표주들이 좀 별로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저 일반인 분들까지 다 해서 어쨌거나 그렇게 돼 조선 대표주들을 꼭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사실 패턴은 좋아요. 패턴은 이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형주, 대형주, 중형주 다 똑같습니다. 241선 기준으로 쭉 빼놓고서 거래량 터지고 매집봉 터지고 오늘도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 친구들이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월봉 예치가 높지 않고 주봉에서 보면 이제 추세 턴에서 돌아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재무적인 문제가 있으면 순간 진짜로 힘들게 해요. 갑자기 유상증자 발표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정말 뚝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도 높아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뭐 세력분들이 잘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사실은 대표주보다 저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주가 좋아요. 배 만들려면 어차피 부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주가 좋은데 모든 걸 다 보기에는 약간 부담이 갑니다. STX 엔진 같은 게 원체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죠? 이때부터 벌써 이제 이 올라간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평균 거래량도 늘어나 있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갔는데 사실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친구들 월봉에서 위치가 낮지 않죠. 사상 최고가가 여기인데 먹을 폭, 마진 폭이 좀 크지 않은 이런 단점들이 조금 있고 BMT도 마찬가지고 이제 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 태광이라든가 삼영이음식 이건 이게 다 시황 정리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STX는 또 다른 개별 호재도 있죠. 이렇게 현대중공업하고 596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도 앞으로 다 공급 계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대우조선해양도. 그럼 얘네들 어디다가 부품 갖고 와야 되잖아요. 결국 여기서 갖고 올 거예요, 다. 조선기자재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관심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S 중공업이라든가 다 일감 나눠 가질 거예요. 조선기자재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바람에 1승도 날라갔죠. 자, LNG선이 발주가 이제 급증할 거다라는 이런 이유로다가 1승도 오늘 크게 올라갔는데, 당분간은 이 조선 기자재들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종목 막 이런 거 사지 말고, 낮은 데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241선 밑에 대량거래 빵 터졌죠, 지금. 앞에서 한번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241선 밑에서 거기서 신호를 주죠. 우리 매집할 거야.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빵 때리죠. 그러니까 앞에 대량 거래가 터진 건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이걸 좀 명심하시면 충분히 올라갈 근거가 좀 됩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들은 대표주들이 지금 어째 수주를 잘 따내서 뭐 그런 거죠.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계속 막 이제 이 발주를 받아가지고 어딘가는 부품을 줘야 되겠죠. 부품주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대표주가 날아간 다음에 조선기자재도 꼭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봐야 되고, 사실 한라IMS 패턴이 좋긴 한데 이 친구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높진 않아요. 예전에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데 월봉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아요. 일봉에서도 이제 뭐 이제 밑에서 좀 탈출한 형태고, 외국인들 지분율이 좀 있네요. 그죠? 신용부분 잠깐 볼까요? 왜 가끔 신용 안 되고 막 이런 종목들이 잘 날아갈 때 있잖아요. 뭐 어떤 종목은 재무도 막 엉망이고 손해피해 당할 것 같아 재무 안 좋은데 잘 날아가는 종목들의 이유가 세력들이 작업하기 좋아서 그래요. 자, 신용 물량이 많이 줄었죠. 2%대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 주면 이 친구도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어서 한라IMS도 관심 있게 보고, 오늘 한일 사료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 전쟁 관련주도 조금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전쟁 관련주 중에 일단 월봉 낮은 건 상관이 없고, 월봉이 막 높은 거, 미래생명자원 같은 거 지금 사상 최고가 찍고 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따로 말씀드릴게요. 조심해야 될 종목들과 조심 안 해도 돼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조선주 역시나 이렇게 뭐 주식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뉴스 나오죠. 네, 맞아요. 파울기님. 카카오를 제가 요새 영상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역시 인기는 없어요. 카카오주를 좀 보면 굉장히 좋은 패턴과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그렇게 좋아해요. 자, 볼까요? 카카오주를 세배를 찍고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이 지금 보통 원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시장 안 좋은데도 시장보다 강하죠. 주식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주식 살아날 때 굉장히 강한데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월봉에서 전월 저점 기준하면 되고, 일봉에서 이 첫 번째 깨놓은 거거든요. 이 자리가 241선 밑에서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둔하게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요거 좀 봐야 되는데 수급이 좋아요, 얘네들. 그래서 계속 그래야지. 특히 카카오페이가 좀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들이 좀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톡옵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욕도 많이 먹고 막 이랬었죠. 근데 월봉에서 보면 반토막 났어요. 예전에 24만 원짜리가 뭐 저점이 12만 원대 찍었으니까 이제 50% 떨어진 상태인데, 자, 주봉에서 추세 틀어놨죠. 5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일단 뭐 짧게 대응하려면 5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맞고, 일봉에서 이쁘게 추세를 틀어놨거든요.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카카오페이 같은 친구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너무 이런 이제 대형주나 중대형주는 단기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카카오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좀 매수하고 다음 달에 조금씩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적금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적인 상황에서 좀 보는 게 맞아요. 자, 오늘 시황 정리를 몇 개 해놓으면서 이제 좀 뽑아놨는데, 하이브웨이가 있는데, 자, 하이브웨이가 연매출 일조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뭐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엔터주들은 전체적으로 어차피 높아요, 자리가. 보시게 되면 자, SM부터 보면 월봉에서 보면 상당히 높죠. 뭐 이 고점이 8만 원대인데, 그죠? JYP 엔터도 그렇고 뭐 엄청 많이 올라가네, 이 친구들. 뭐 올라왔다고 또 못 가는 건 아닌데 YG엔터도 그렇고, 그래서 막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이브는 이제 급락했다 올라가는 중이라 좀 괜찮긴 한데 주봉에서도 틀어놨고, 그죠? 리오프닝 관련하면 사실 엔터주들은 살아나긴 살아나거든요. 자, 241선 기준으로 첫 번째라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걸로 하고, 아직은 마땅히 지금, 뭐, 눈에 들어오거나 싹 다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없어서 일단 보고 있는데, 엔터들 좀 더 좋아지면, 상황 좋아지면, 한때 엔터도 엄청 강했었는데, 그래서 게임주들 강할 때 이렇게 보기로 하고, 자, 시황정리한 종목들 중에 몇 개를 뽑아놨습니다. 어차피 날아가면 다 여기서 날아가요. 그래서 이 시황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이 주식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매매일지라는 걸 꼭 쓴다고 하죠. 근데 그분들이 매매일지 쓸 때 뭐를 쓰냐면, 제가 그분들 쓰는 거 보지는 못해요.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오늘 왜 상한가를 갖고, 그죠? 왜 상한가를 갖고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면 사실 한 번씩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죠, 이 친구들.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무적인 면을 제외하고 몇 가지 봤는데 1승이죠. 자, 1승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쫓아가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때 한번 매집봉 쉬었다가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눌림목 주면 기다렸다가 다음에 한번 올라갈 때 매수해 좀 좋고, 우리가 내동매매나 순간 쫓아가 올라가는 주식을 사더라도 반드시 대량거래 들어왔다 쉬었다 올라가는 거,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지. 요렇게 240은 날라가 요거 사면 큰일 나요. 요런 걸 사야 돼요. 요런 걸 사야 좋고. 오리엔탈 전공도 자, 월봉의 H가 높지 않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돌아나가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원체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 올랐다니 떨어졌다 다시 반등하는 건데, 일봉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 또 터졌죠. 이렇게. 그래서 눌림목 주면 한번 보는 걸로. 근데 이 앞에 증자 붙은 건 재무를 꼼꼼히 좀 보셔야 되고, 1승 재무하면 안 좋을 거예요. 자, 오리엔탈 전공 재무 잠깐 볼게요. 위보율이 높진 않죠. 192%. 일단 흑자 기준 잘 유지하네요. 그죠? 작년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도 재작년에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네요. 그죠? 올해가 좀 안 좋고, 작년이 좀 안 좋고, 그죠? 어쨌건 수급적인 상황이 좋아졌고, 자,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은 이건 단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중단기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이시께서 회복해줬죠. 성광밴드 같은 경우가 기술력이 좀 독보적이에요, 이 친구. 자, 주봉에서 턴해놨죠. 태광하고 두 개만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고, 자, 일봉에서 뭐 강력한 거래량의 변화는 없는데, 꾸준히 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 종목으로 좀 적당한 종목이고, BMT도 수상이에요, 이 친구. 자, 월봉에서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일단 20개월선 기준 가격이 11,200원대가 못 들어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 위치가 5선 위에 있거든요. 일봉에서 보면, 240m 밑에서 순간순간 차수전 많이 하죠. 자, 요때 깨졌습니다. 깨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요때 이렇게 자꾸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는 어떤 누군가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고, 자, 얼마 전에도 보면 이게 4일 전이고 이날도 한 6%대 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5일선 기준이나 이전 변곡점 기준에서 BMT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순간 딱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BMT는 꼼꼼히 보는 게 좋고, 외국인 지분율이 별로 없죠. 1.20%. 이게 더 없었으면 좋겠는데, 방해 세력이 별로 없는 거고, 신용 부분 잠깐 볼까요? 신용 부분 보면, 자, 2%대 신용이 없습니다. 얘 날아갈 때 신용 물량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꽤 높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급등한 종목도 이제 신용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신용 물량이 별로 없어서 이 점은 좀 다행이고, KSP도 마찬가지에 보게 되면, 자, 월봉에서 요렇게 이거 뭐야 이거? 대단한 이 친구 5.3.3 날아가다 떨어졌나? 이 친구 모르겠는데 그죠? 대단한 친구인데. 자, 20개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관심권에 있어야 되겠죠. 자, 주봉에서 보면 요렇게 바닥을 잘 지키고 있어요. 몇 주째. 근데 5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일봉에서 패턴이 수상합니다. 보시게 되면 요때 대량거래 한번 빵 터지고, 그죠? 눌림목 주고 오늘 또 터졌죠. 뭐 한 번 더 눌림목 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이 땅 때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잘 놓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차명인 씨도 좀 특이해요. 이 친구 보게 되면 좀 애매하긴 한데 1순위권은 아니에요. 외수 1순위권은 아닌데, 자, 일봉에서 이제 거래량이 자꾸 들어와서 이날도 거의 뭐 23%대? 시가가 되게 낮았다가 붕 떴다 떨어졌죠.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어쨌거나 누군가 관여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차명인 씨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고, 자, 줌인터넷인데 이 친구는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데 추후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대바닥 찍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저항선이 20개월 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주봉의 좀 돌파해주고 있죠. 내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좀 봐야 되겠는데 저거까지 뚫고 나가면 뭐 매수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날 27% 갔다 오고 오늘도 13% 갔다 왔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지 말고 눌림목 주면 세게 한번 눌림목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21선까지 눌림목 주면 그때 매수하는 걸로. 지금 거래량 변화가 세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이 정도 있는 거래량을 싹 잡아먹거든요. 이틀 만에. 자, 요거를 누가 세력들이 여기서 사서 우리 여기서 팔았어. 요렇게 생각하기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매집했다고 보는 거죠. 이 위치가 월봉에서 낮죠. 여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맨날 사진 않으니까 충분히 또 한번 떨구고 할 확률이 있어요. 이거 떨궜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한번 보는 게 좋은데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없죠. 이러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장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는데 뭐 팔아봤자 뭐 지분율이 0.5%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분이 많으면 외국인이 다 떨어뜨렸을 건데 뭐 크게 안 밀리는 거고 신용 부분이 조금 있네요. 그죠? 5%대. 여기 신용까지 낮았으면 쭉쭉 갈 건데 신용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세진 않고 중간에 올라가면서 신용 물량 다 털리고 있죠. 근데 어제 눌림목 줄 확률이 좋고 눌림목 졌을 때 줌 인터넷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자, 우린 PTS는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친구 꾸준히 관심 갖고 봐야 돼요. 일단 20개선 깨면 이제 손절인데 20개선 깨지 않는 상황에서 보고 자, 주봉에서 5주선, 10주선 자리에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21선, 241선 근처 자리 있죠. 5%대. 외국인이 또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잘 못 가요. 가다 말고. 그래서 어쨌거나 차트 상황이 좋아서 우린 PTS는 관심 있게 보고 32THK는 애매한 H라 이게 20개선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이 앞에 대량거래 들어간 것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이는데 이 친구 순간 아침에 거래량 붙으면 매수해 볼만 해요. 32THK도 관심권에 보는 걸로. 이게 웰바이오텍인데 자, 월봉에서 보면 굉장히 저점이죠. 이게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 웰바이오텍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추세는 아직 하향이긴 해요. 주봉에서 보면 저번 주에 일단 주봉에서 먼저 턴을 해놓고 5선에 붙어 있죠. 시간이 어떻게 됐나 이 친구. 웰바이오텍이 지금 좀 수상한 패턴이 있어서 지금 계속 대량거래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 친구. 요때 이제 240은 깨놓은 건데 깨놓고서 이제 엄청나게 밀렸어요 주가가. 밀리고서 빵 때렸죠. 누군가가 또 빵 때려놓고 또 어제 그저께 빵 때렸죠. 자, 그런데 21선 잘 지켜주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21선 선상 근처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죠. 매수놓고 아니면 바로 손절해야 되고 이제 손절 라인은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시장 상황이 어째 그래서 단지 영업이익이 적자고 이게 현금유보가 엄청 낮죠. 재무적인 면이 좀 걱정이 되고 재무적인 면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실는 것보다는 좀 적당한 금액, 작은 금액 싣고서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SM라이프 디자인 이제 엔터주 중에 유일하게 이 친구 하나 뽑아갖고 왔는데 월봉에서 벌써 이제 급등했다가 20개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자,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주봉에선 추세턴 해놨고 상한가를 한번 갔다 왔단 말이죠, 이 친구가. 자, 이렇게 보면 뭐 요 거리가 좀 짧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때 깨놨죠. 요 거리는 짧긴 짧아요. 근데 왜 대량거래 빵 들어왔고 그죠? 상한가 시원했고 눌림목 주고 다시 돌아 나가는 거라 1월 28일, 2월 20일 한 달 30일에서 50일이니까 음봉으로 떨어질 때 5일선이나 21선 기준 잡고 매수. 그럼 이렇게 대량거래 상한가 시원한 이력이 있어서 한번 또 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시죠? 내가 매수했을 때 내가 생각한 방향과 같이 흐르지 않으면 바로 매도하고 일단은 기다리는 걸로. 근데 이렇게 앞에서 수상하게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뛸 확률이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 크래프톤 잠깐 들고 왔는데 야, 이 친구 헤드에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내내 이렇게 떨어졌냐? 고점이 58만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통 상장에서 이거 공식은 아닌데 더 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보통 신규 상장에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 50% 정도 끝장내는 종목들이 다시 돌아 나갈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까 이제 카카오도 그런 경우고 카카오페이도 주봉에서 일단 추세를 선해놨어요. 저번 주에. 이번 주에 참 돌려놓고 있죠. 물론 원체 급락을 해놔가지고 이제 100억 정도 뭐 대표님 자사주 매입권 있나요? 어쨌거나 일봉에서 부드럽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바로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될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크래프톤 들고 계신 분들 때문에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추세를 약간은 턴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